전세대라는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 신이 와도 이제 막을 수 없다. 매매 매물량도 알아봤는데 그 옆에 전세가 사실 하반기 사실 전 전세가 더 걱정이긴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네. 전세대라는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 신이 와도 이제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전세로 거래하기도 힘들고 매물도 좀 줄잖아요. 어차피 지금 뭐 전세로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시장이 되게 신기한 게요. 지금 매매도 매물이 줄어서 사실 10억 이하도 거래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근데 전세는 더 심각해요. 전세는? 네, 그래서 뭐 휴가철 이런 거 상관없이 네. 그 전세 매물을 보면 지금 전세 매물이 진짜 1도 없다. 씨가 말랐다. 그러니까 얼마 전인가 헬리오시티인가? 네네. 거기도 하나도 없었다고, 반전세 딱 하나 있었다고 저 소식을 딱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단지도 좀 매물이 적다고 가면은 다른 조그만 단지들은 더 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전세 매물이 1도 없고 문제는 이번에 6억 대출 규제를 하면서 627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조건부 대출이라던가 이번에 또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중단. 이제 무주택자도 대출 안 해준다. 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조건부 관련 대출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저당 잡힌 것도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무주택자인데도 전세 살고 있려고 하는데 기존 주택에 근저당이 있었다. 네. 이거 말소하고 전세 연장해야 나겠다. 이것도 전세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생성되지도 않아요. 네. 근데 지금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사가 불안하니까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기존 매물도 안 나오고 지금 627 대책으로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실거주자 아니면 주담대도 안 해주겠다. 네. 그리고 이후에 중과세 취득록세 중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터라 매물이 새로 생성되거나 출회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물론 강남 3구나 용산에 제한돼 있긴 하지만 거기에 거래가 되면 될수록 전세 만기된 집이 실거주한테 팔리면 팔릴수록 전세 매물이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 전세는 계속 줄어들고 네. 기존 전세 매물에서도 전세자들이 움직이길 꺼려하니까 매물이 나타나지도 않고 네. 줄고 있고 생성되진 않고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수요자도 이젠 전세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627 대책 때 같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보증금에 대한 전세 반환 대출도 이제 다주택자한테는 해주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액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본인이 만기가 돼서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고가 전세, 그 아파트 매매 가격에 대비해서 7, 80%나 뭐 그 50%, 60% 언저리에 있는 이제 고액의 전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매매 풀로 당겨져 있는 보증금의 전세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세 매물도 없지만 수요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장 관심이 많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데는 반전세라는 거예요. 반전세. 적당하게 월세를 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좋은 금액의 안에서만 거주를 하겠다라는 거죠. 반전세가 더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근데 문제는 전세도 없지만 반전세도 1도 없고 월세도 없다는 거예요. 임차 물건 자체가 좀 줄고 있다. 네, 근데 신기한 건 매물도 없고 수요자도 지금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만약에 이게 딜레이 될수록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실수요잖아요. 네. 폭탄을 안고 그냥 시간만 딜레이 되는 거지 이게 없어지는 수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매는 내가 이사를 안 가면 좀 버틸 수 있는데 임차인들은 만기되면 어딘가 뭐 재계약을 하든지 가야 되잖아. 그렇죠. 이 수요가 해소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리고 이동 수요들이 있잖아요. 새로 출회되는 신혼부부라든가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그렇지 분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집이 이동할 만한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공급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세대라는 이제 막을 수 없다. 근데 신기한 건 또 전세 가격은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을 돌다 보니까. 왜? 왜냐하면 이제 전세 대출도 안 해주겠다. DSR이 국정과제 넣겠다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도 안 해주고 사람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전세 매물을 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없어도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는 어렵고 보증보험 가입이 요새는 거의 의무화 분위기래요. 그게 안 되면 아예 전세를 갈 생각을 1도 안 한대요. 수요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보증보험도 이번에 90%도 80% 낮춘다라고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80%.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그 보증금액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까지만 전세가가 형성이 되는 게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어디든 다 이게 보편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는 오를 수 없지만 매물 자체도 없고 이런 상황이 이제 딜레이 되면 될수록 뒤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는 정말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전세 제도라는 이 제도가 소멸되는 게 정말 코앞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이 현장에서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되게 특징적이었다라는 네네. 거를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지금 이제 좀 선진국처럼 월세화되고 있다. 네네. 네. 그래서 서울에 지금 2달 전에 매물 감소를 보면 지금 광진구, 송파구, 강남구, 성동구, 마포구, 용산구, 동대문구, 동작구 순으로 이렇게 매물 감소폭이 크다. 네, 어디가 커요. 광진구가 제일 크다고? 네, 광진구가 제일 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쨌든 한강을 끼고 있는 위아래 지역들 그러네요. 위주로 매물이 광진, 줄고 송파, 있다. 다 한강 주변이네. 그러니까 고가주택 못 팔게 이렇게 하면 그냥 안 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매물 걷어들이고 이참에 그냥 보유해서 가겠다. 이건 일단 매매 매물이죠. 네, 매물.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지정되면 2, 3월에 이미 포트폴리오 정리를 자산가들은 거의 끝냈거든요. 그리고 5, 6월에 웬만한 사람들 털만한 사람들 다 털었기 때문에 급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좀 덜지. 어디다 털어야 되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 한강 위아래 지역들은 오히려 매물이 빠르게 많이 줄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네네. 경기도권 지역에서도 우리가 경기도도? 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성남 분당, 과천, 하남, 수정, 용인 수지구, 광명, 성남 중원구 그리고 의왕시라고 하죠. 의왕시는 내선동, 포일동 이쪽으로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경기도 인기적인데 상위권? 그 딱 라인, 그 라인만 지금 또 매물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거기 서울에 붙어 있는 남부. 네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10억 이하 단지들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매물을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경기도도. 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6.27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풍선 효과는 15억 이하 단지들한테 갈 거니까 그렇지. 이후의 상승세를 보고 팔겠다라고 해서 매물을 걷어들인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들은 좀 부동산에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게 옛날 경험상 이럴 경우에 늘 올랐어. 그러니까 한번 풍선 효과. 빼는구나. 그쵸. 문재인 정부 때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요새 부동산 가면 항상 제일 많이 듣는 게 학습 효과. 학습 효과. 네, 이제는 사람들이 다 학습 효과가 되어 있어. 똑똑해. 모르는 사람 없어. 다 이렇게 깔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전세 제도도 없어지고 월세로 가고 이렇게 매물도 줄고 하면 진짜 주거 사다리는 확 끊어질 수 있겠다는 느낌이 현장에서 더 크게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그럼 어떤 모습인지 좀 보면 제가 이번에 간 건 15억 이하 단지들 위주로 네.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15억 그렇게 했을 때 네. 15억 이하 단지들 중에서도 그러면 경기도권만 있냐라고 했을 때 아니거든요. 서울 생활권을 같이 하는 경기도권도 있고 서울에서도 일부 15억 이하에 들어오는 지역과 구역의 단지들이 있어요. 뭐 강북은 많겠죠. 네. 강북은 빼고 강남 쪽에서만 왜 맞습니다. 강북 왜 무시해? 왜 강북 왜 무시해? 왜? 무시한 게 아니고 지금 우선은 강북 쪽에는 알겠습니다. 공급 물량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동구권에 많아 지금 네. 만세대. 네, 그래서 만천세대가 지금 동대문구랑 이쪽에서 많기 때문에 그쪽 영향이 훨씬 크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대책 발표에서 영향을 받는 건 강남 쪽이 더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강남 쪽으로만 네, 제가 알겠습니다. 돌아다녔다. 네. 그래서 제가 요번에 돌아다닌 지역들은 하남, 강동, 네. 송파, 그리고 위례까지. 성남 수정구 중원구 그리고 안양까지 갔다 안양까지. 왔어요. 그래서 15억부터 8억 정도 내는 가격대까지 있어요? 안양까지 가면 8억까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쭉 가격대별로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거를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봤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남을 먼저 가봤거든요. 하남입니다. 네, 그래서 하남도 역시나 사실은 강동이랑 송파가 올랐을 때 하남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여기가 네네. 다른 지역보다 갓 입주한 신축이 별로 없지 최근에. 이제 미사는 좀 됐죠. 네, 좀 그쵸. 시간이 네. 좀 됐고 그리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23년, 24년, 25년의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 자체가 정말 작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송파랑 강동 넘어가면 바로 하남 넘어가거든요. 그 그렇죠. 에너지가. 네. 예. 근데 하남은 상대적으로 이번에 에너지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동까지는 고덕동까지 딱 왔는데 넘어가지 못했다. 예. 그래서 하남에서는 자기들은 송파랑 강동에 비해 너무 덜 올랐어. 라는 이미지가 그 인식이 확 박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최근에 좀 빠르게 또 하남이 움직일 거냐 했을 때 사실 그렇지도 못한 분위기는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 하남에서도 워낙에 중심 지역, 대장 아파트, 중심 지역만 움직이지 다 같이 움직이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15억 이하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쭉 지금 하남부터 안양까지 쭉 내려간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 딱 한 구역. 어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만 정말 정말 활발하고 시장이 여기다 몰렸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특이한 좀 분위기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남은 일반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남. 15억 이하라고 했을 때도 15억 전후에 형성되고 있는 강동구 이쪽 롯데코스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알겠습니다. 여기 분위기랑 여기는 지금 13억대, 12억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여기 13억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스마트 튜브 대잔치 갔을 때도 하남 질문 주신 분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입지 그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여기 하남은 5호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지역으로 나누고 여기 미사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선을 하나 그어서 4개로 나눠야 되거든요. 동서남북. 네네, 동서남북 이렇게 4개를 나누면서 여기 안에서 각 그 구역별로 대장 아파트가 있고, 그 대장 아파트가 에너지가 커지면 주변 단지로 퍼져나가고, 그 구역 자체도 이제 1급지, 2급지로 나뉘는데, 여기서의 지금 미사의 1급지는 여기 미상하면 센트럴 자이 아파트가 여기 몰려있는 여기 구역이 1급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5호선 남쪽에 그 호수공원 서쪽.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상하면 센트럴 자이 아파트가 여기가 대장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똑같이 그래서 누가나 봐도 대장 아파트야라고 이제 왕관을 쓰고 있죠. 그래서 왕관을 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 단지 같은 경우 특징적인 게 이 아파트는 가격이 거래가 5, 6월 달에도 많이 됐고, 그래요? 6.27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거래가 어느 정도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건이나 두세 건 정도는 거래가 많이 되는고요. 거래가 되는 분위기고, 그러면 얘가 이 미상하면 센트럴 자이 아파트가 거래가 잘 되고 에너지가 오르면 가격이 쭉쭉 올라간다 그러면 주변 단지로도 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상하면 센트럴 자이 아파트가 오르면 그 다음에 오르는 게 미사 센트럴 풍경채거든요. 미상하면 센트럴 풍경채. 근데 안타깝게도 강변 센트럴 풍경채까지는 분위기가 아직 가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다만 미상하면 센트럴 자이 아파트에서만 좀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꿈틀꿈틀 올라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전혀 안 올랐어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강동이나 뭐 송파에 비해서는 덜 올랐어라는 인식은 좀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미사에서는 여기 앞에 있는 요 상가가 이 학원가라던가 이런 게 잘 형성이 돼서 여기가 메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미사는 민간이냐 공공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당연히 민간이 비싸겠죠? 네, 그래서 왜냐면 분양가 차이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1억 차이가 났었으니까. 근데 지금 민간이랑 공공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래요? 네네. 공공 들어가신 분이 좀 오히려 또 호재네. 네, 그런 좋았네. 부분에서 그러면 민간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민간으로 지금 옮겨 타기는 또 괜찮은 거죠. 평형대를 옮겨 이게 타면서. 거의 수평이동. 오케이. 네네. 그리고 그 수평 이동할 때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상하면 센트럴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35, 37, 39가 이렇게 두 평 차이로 30평대가 있어요. 30대 초반에 이런 34평 이런 건 없고. 근데 여기 단지들의 좀 특징은 전용 평수는 2평씩 차이 나는데 이제 택지를 개발한 거라 서비스 면적은 2평씩 좋대요. 그러면 35, 37평 사이에 4평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 쓰는 면적이. 네네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원래 갭이 1억 5천 정도 났었대요. 근데 지금은 갭이 5천 정도로 붙어 있는 상황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에서 민간으로 옮기기도 좋은 분위기고, 그러네. 그 평대를 그러면 작은 평에서 큰 평대로 옮기기도 갭이 붙어 있으니까. 큰 돈 들이지 않고. 네네. 그렇죠. 옮겨 타기 너무 좋은 거고, 최근에 또 모습이 20평대가 30평대랑 더 붙어가지고. 그래요? 네네. 지금 올 초부터 20평대가 치고 막 올라가면서 20평대랑 30평대랑 1억 차이밖에 안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10평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지역에서도 그게 상급지 갈아타기인 거잖아. 네, 그쵸. 되게 좋은 기회이네요. 네, 같은 단지 내에서도 그러니까요. 심지어. 네. 요번에 그 올림픽 파크포레온마저도 사실은 20평대랑 30평대랑 2억 차이밖에 안 났어요, 올 초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만약에 평대를 넓혀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옮겨가기 너무 좋은 시즌이라는 거죠. 너무 좋은 정보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강변 센트럴 자이도 원래는 35평이랑 37평이랑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5천 개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대를 그렇게 좀 크게 옮겨 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고, 요새 시장이 정말 얼마나 안 좋은가를 느낄 수 있었던 게 이 아파트 단지 내 앞에 형성되어 있는 상가들이 있잖아요. 상가들 있죠. 이 상가들이 자영업이 진짜 안 됐구나. 네, 폐업률이 엄청 높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공실이 있냐? 그렇진 않았어요. 여기가 그래도 알짜 단지예요. 알짜 상권이라서 공실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변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변화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해서 나갔어요. 그 자리를 다 학원가가 차지했어. 그렇지. 학원가 필요하니까. 학원가
규모가 더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건 지금 상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학원가밖에 없구나. 자기가 채울 수 있는 콘텐츠요. 네, 그리고 본인 이제 외식이나 이런 소비 문화는 줄여도 아직까지는 자식들한테 교육에 쓰는 돈은 줄이지 않는 분위기가 그렇죠. 신도시니까 네, 그렇죠.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진짜 어렵구나. 학원만 살아남았구나라는 걸 보면서 에너지가 지금 강변센터로 자기밖에 없는 이유를 그걸 통해서도 또 반추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남시는 자주 가는 편인데 상가들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도 다 스타필드를 가. 그러니까. 네, 왜냐면 저도 가는데 뭐. 그러니까 요새 또 집 앞에 단지 내에 갈 때도 들고 오는 거 싫어. 먹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놀 수 있거든요. 근데 단지 앞에서는 좀 불편해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고. 그 왠지 심사도 무겁게 또 들고 와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갔을 때 다 사오니까. 근데 학원가는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상권의 패턴이 그래서 좀 달라지는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만 보고 하남을 또 다른 데로 넘어가기 좀 아쉬워서 그래도 미사역 주변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사강변 골든센트럴을 가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건 미사강변센터럴 자이 아파트가 6월에 27건 정도가 거래됐대요. 한 단지에. 7월 때는 주에 지금 한 2-3건 정도가 거래됐는데 미사강변 골든센트럴은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2억 정도가 좀 더 낮아요. 매물도 2억 정도 더 싸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오히려 거래가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6월에는 여기는 30건 넘게 거래가 됐고 여기는 그래도 여기보다는 거래가 조금 더 되는 분위기로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사강변 골든센트럴 같은 경우는 지금 7월에도 한 10개 정도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많이 됐네요. 네, 왜냐하면 거래가 진짜 안 될 때는 한 단지에 한 달에 한두 건 거래도 못한다 이럴 때도 있거든요. 한두 건 겨우 거래했다. 근데 여기 지금 벌써 10건 거래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래는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영향을 또 안 받는 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6.27 대책 이후로 15억 이하 단지인데 여기 사는 수요층의 사람들이 기존에 얼마 돈을 가지고 대출을 추가로 얼마 받아서 이동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10억과 15억 사이여서 6.27 대책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단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기존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겠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존의 주택이 가격대가 높지 않아서 13억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5억, 6억 이상을 갖고 있지 않아서 한 5억 미만이어서 6억 이상 대출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오히려 15억 가까이에 되어 있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돈이 한 10억 정도 있어서 한 3, 4억 정도만 대출 받으면 돼 라고 하는 데는 대출 규제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역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게 지금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미사 같은 경우는 4, 5억 정도만 대출을 받아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는 전혀 영향 없어. 그러네요. 오히려 대출 규제 6억이니까 6억 이하로 대출받는 분한테는 영향이 없겠네. 네, 내가 10억 정도 가지고 움직이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전혀 영향 없어. 그래서 이후에 이제 거래를 할 때 전혀 문제가 없어라는 분위기고 다만 휴가철이어서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야라고 사장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휴가철임에도 거래가 되는 단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휴가철 때문에 조용해진 건 맞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움직이는 오늘 제가 이따가 정말 여기는 뜨거워요 라고 얘기한 단지는 휴가철 상관없이 지금 빨리 가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전세 매물도 정말 씨가 말랐다라고 한 지역인데 여기는 전세 대출을도 5, 6억 이상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도 영향은 없지만 다만 조건부 대출 때문에 오히려 막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매물도 없고 여기도 조건부 전세 때문에 전세 매물 공급이 막히고 수요도 막힌 상태라서 전세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남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됐네. 너무 좋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